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가 되었네요.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저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작년 하반기에는 비교적 한가했는데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말하고 요 1월 초에 어떤 감정 조절 문제가 어려워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는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공감이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흔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바람난 내담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한 대화가 없어요. 너무 남편과 때론 아내와의 관계 속에 공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대화 상대를 찾다 보니까 어느덧 외도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는 해요. 이렇게 공감은 부부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자,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문제를, 또한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저는 초보 상담자 시절에 굉장히 공감을, 굉장히 최대한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한 이해해주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상담자였거든요. 그들의 내담자의 눈으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마음속에 어떤 굳은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보면은 흐느끼는 내담자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고 잔잔히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고는 했던 게 저희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은 눈물 젖은 화장지가 거의 이 정도, 양쪽 주먹으로 이 정도 됐던 케이스가 몇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가 있구나. 얼마나 많은 고통감이, 슬픔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계속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경청을 하고 이런 저의 그때 상담에 대한 믿음은 아마 이런 심리치료사에 기인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공감 실패, 공감의 부족이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사람이 공감을 충분히 못 받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공감은 하나의 심리적인 산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심리치료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코헛이라는 자기 심리학을 만든 심리치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분에 관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 장면에 굉장히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공감을 최대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 가만히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저한테 전해지는 내담자의 마음이 공명된다 그러나 그런 게 느껴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보통 상담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세상에 누가 선생님만큼 제 얘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담자로서의 어떤 보람, 뿌듯함도 저도 그런 뿌듯한 보람 같은 거를 제가 느끼곤 했었죠. 그러던 제가 초보 상담자 시절에는 보통 그렇게 공감 위주로 상담하다가 지금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공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죠. 가령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어떤 성격상의 문제, 또한 거기에는 감정 조절 문제, 충동 조절 문제, 대인 관계들의 문제는 내담자의 아픔을 공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반복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과 욕설을 퍼붓는 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는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보이고 이런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공감하면서 더불어 감정 조절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같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변주법적 행동 치료는 공감과 변화, 수용과 변화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담 장면에 흘러가야 되거든요. 어떤 공감만 지속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떤 경계선 성격장애나 어떤 정서조절 문제에 있는 분들이 성장하면서 비판이나 판단, 비수인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상담가의 공감 부족이나 차가운 태도에 굉장히 과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상담가가 깨지게 되고 상담에 금이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변주법적 행동 치료를 하는 상담자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해 가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이게 바로 변증법적 과정이죠. 수용하면서 변화가 되고 또 변화하면서 수용이 되고 이게 춤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상담 과정에 녹아 들어갈 때 변주법적 행동 치료의 심리 치료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술 같아요. 예술. 딱딱하지도 않고 또 어떤 규격에 맞춘 것도 아니지만 부드럽게 물을 흘러가듯이 어떤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해 주면서 거기에 요 포인트로 기술을 탁 개입해서 내담자한테 설명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부드러운 춤을 춘다. 어떤 예술 같다. 저는 가끔가다 제 개입이 성공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상담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서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보다 상담 장면에 선생님한테 배운 기술을 제가 활용해서 제 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두 마디의 반응, 두 분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뒷부분은 자기 감정 통제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어떤 변주법적 행동 치료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